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대선 얘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야죠. 예. 자, 정작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됐는데, 파면이 됐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오늘부터 대선 출마 선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지금 제일 급합니다. 제일 급했어. 본인은 뭐 윤석열과 끝까지 싸울 것처럼 설레발을 치더니 바로 지금 조기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는 대구시장을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요거는 또 부정을 했어요. 자, 홍 시장 측 관계자 다음 주 사퇴설은 사실 무근이고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선만 참여하면은 시장직을 굳이 사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퇴하는 것이 이제 도의적으로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죠. 근데 시장직은 유지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 홍 시장 최근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오늘 돈은 이루어진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 역시 제7공화국 얘기 자꾸 나오죠. 내각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묶은 책이고 대선 공약을 담은 책 지금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좀 준비를 했겠죠. 3달 이상 각계 전문가의 조언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30여 년 정치를 하면서 그린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았다. 변방당랑의 꿈은 개인사를 다룬 책이지만 이번 제7공화국 책은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을 그려보았다.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서프로님, 아재 개그로 잠시 웃는 방송 좋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해악에 치우치지 않게 중심 잡아가며 동지님들과 늘 함께 하시길. 제가 너무 진지했나요? 요즘 이렇게 진지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웃고 즐기면서 갑시다 이제. 요런 게 이제 또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원래 방송이 유쾌하게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찬욱TV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찬욱TV 이제 시청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한 120일 동안 마늘 먹으면서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봉인을 하고 개그를 봉인하고 거의 넉 달가량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을 했더니 이게 원래 이제 제 캐릭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메인 디시보다 사이드 디시가 더 풍부한 삼천포로 빠지는 방송 찬욱TV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본 방송 내용도 제가 알차게 하면서 또 양념을 치면서 이렇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예언이 그대로 다 맞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00일이 되기 전에 윤석열을 3번 부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홍준표 끝까지 윤석열과 싸울 것처럼 윤석열한테 총리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바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됐자라도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되지도 않을 것들이 몸달아가지고 지금 땡겨야 되거든. 쟤네들이 대선 출마한다고 대선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다 알아요. 홍준표도 알고 오세훈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왜 저렇게 몸이 달아가지고 대선 출마를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무주공산이 됐거든. 당권이 지금 공백 상태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윤석열은 이미 날아갔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당을 먹을 수 있는 찬스야. 당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선거 공천권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뒤에도 일단 민주당 상황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대선 출마를 왜 하나?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괜찮은 수익 사업이야, 이것도. 본질은 돈이에요. 돈을 보면 모든 게 보여. 돈의 흐름을 보면은 범죄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처럼 돈의 흐름을 보면은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대선에 출마하기만 해도 여기저기 기업에서 삥 뜯을 수 있어요. 대선의 경선 후보로만 나가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쪽도 대선 후보만 되면 몇십억은 꽂혀요. 몇십억은 기본적으로 꽂혀. 근데 이제 본선 후보가 되면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쟤네들이 당비 가지고 선거 치릅니까? 다 여기서 삥 뜯어서 선거 치르는 거 아니야. 여기서 뜯고 저기서 뜯고. 그걸 아니까 전환길이도 벌써부터 선거도 출마 안 할 놈이 모금한다고 주접 떨고 앉아 있잖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아요. 몇 천억이 움직이는 겁니다. 대선 때는. 몇 천억을 움직이는 거야. 대선 후보, 대선 캠프가. 그럼 선거에 져도 자, 그걸 어차피 국민의힘이 15% 이상 뭐 득표를 다 하잖아. 무슨 선거를 나가도. 그러면 다 국고로 보존을 받아. 도로 다 받아요. 그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여기저기. 즉 이게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쟤네들이 뭐 제7공화국이고 나부랭이고 당장 60일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수천억의 돈이 풀리게 돼 있어. 그 수천억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대선 후보인 거예요. 대선 후보가 수천억을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대선 후보가 나가가지고 대선 후보만 된다. 그럼 당장 어마어마한 이익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선거 자금은 본인이 다 먹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명태균 같은 애들 있잖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치고 저렇게 돌려쳐가지고 이래서 헤쳐먹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자체가 수익 사업인 거야. 아까 제가 보수 유튜버들 윤석열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될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것처럼 대선 후보 되는 것 자체가 돈벌이가 되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개나 새나 지금 선거 나온다고 오바지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눈앞에 있는 문제고, 당장, 그러니까 출마 자체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웃기잖아요. 민주당도 웃겨. 그 생각을 해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들 여론조사를 하면은 거의 90% 가까이 지지율이 나와요. 근데 뭐하러 대선을 나옵니까? 근데 대선 나오겠다는 사람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대선에 나올, 어차피 이재명인데, 어대명이잖아, 지금은. 누가 봐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 3%, 2% 받으려고 왜 대선을 나오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 지금 이번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역시 이거. 이게 움직여, 이게. 막 뭐 모이잖아, 선거 자금들이 여기저기서. 총알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선보다는 당권. 요걸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죠. 그거 노리는 사람들 많아. 지금 제가 그 우려하는, 마포에서 정치하시는 분이 절친인, 그 털보 커뮤니티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벌써 싹 작전이 들어갔어. 그 딴지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다음 당대표는 정청래, 국회의장은 추미애. 그럼 댓글이 막 달려요. 와, 너무 좋아요. 정청래, 추미애. 그럼 이제 거기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 털봉자 분들 중에서도 또 정신이 조금 박혀 있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이제 거기다 막 댓글을 답니다. 김민석이 그래도 좋지 않냐? 그러면 김민석을 까지 않는 척 하면서 그래도 정청래가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걸 하고 있어, 지금. 벌써. 그런 걸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보시면 다 보여. 벌써 작업 들어갔더라고. 그리고 다음에 당권을 먹으면 뭘 먹냐? 지방선거 공천권을 먹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어마어마하지 지방선거는. 예? 최대 수익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다 해봐야 비례대표 빼고 한 200개밖에 더 돼. 200개 가지고 무슨 장사가 됩니까? 근데 지방선거는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3,000개 될 거야. 와 3,000개. 명태균이 그 잘난 구의원, 시의원 공천해주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받았잖아. 이번에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돌려주고 공천해주고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이게 또 땡길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음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보고 당권을 지금 노리는 요런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지방선거 때 이제 광역 시도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해서 이제 차차기를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더하죠. 우리보다 일단 움직이는 돈이 많은 데다가 완전히 거기는 그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냥 돈으로 그 매관 매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돈으로 공천권을 주고 사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민주당은 그나마 좀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뭐 장난질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니까 뭐 돈으로 주고받고 이러는 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전체 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권이 곧 금권이에요. 당권이 곧 금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든 당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지. 이재명 대표도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비록 대선엔 졌지만은 그 다음에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를 연임한 후에 이제 대선 후보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쭉 가는 구도가 만들어졌잖아. 자,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홍준표라 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은 뭐 나이가 많아도 뭐 요즘 100세 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끝까지 해요. 봉화영명님, 정대현님 도배질 타방송 홍익회의 차단 바랍니다. 그 방송에다 도배질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한테 이제 불편을 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 도배질을 하시면은 바로 차단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도배질을 했다니까 일단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경고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를 모르시는 건지 알고 하시는 건지 그 상당히 제가 불쾌합니다. 그거는. 그죠? 그거는 제가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 지금 최한욱 TV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러지. 그 저를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릅니까? 이게 도배질 문제가 아니야. 제가 지금 바로 차단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이게 도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야. 최소한의 예의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 설명을 했잖아. 몇 차례나 방송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저도 뭐 욕도 먹고 했지만은 이거는 제가 그냥 즉시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봤어 이거. 마침 뭐 봉화현명님이 저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차단을 했는데 그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 뻔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이거 뻔뻔합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어? 자, 하여튼 뭐 흐름이 잠깐 끊겼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홍준표 막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도 지금 바로 오늘 아까 그 저기서 얘기를 했죠. 그 누구야 그럼 신혜식이가 김문수 뭐 대선 후보 벌써 출마 선언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 김문수를 맹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 김문수 기사는 제가 하여튼 준비를 못했네. 근데 김문수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 서프루님, 봉화현명님 이해는 가지만 파면 이후 우리가 중립 끼워놓고 분열 방지하는 지지자가 되는 게 맞을요. 이거는 중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프루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이건 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가 대단히 안 좋은 상태인 거라, 지금. 사이가 대단히 안 좋은 사람 사이에 와가지고 저런 뭐 광고성 댓글을 달고 있는 걸 이거를 이게 양비론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최소한의 얘가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아니, 이거는 제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제가 뭐 누구를 뭐 두둔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사이가 대단히 안 좋은 상태인 거야, 지금. 그건 알잖아요, 우리 찬욱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뭐 특정 채널을 그 홍보를 한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사람이 하면 되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 서프로님한테 뭐 비난을 하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명확히 아셔야 된다. 적어도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 아, 심지어는 무슨 뭐 녹취록까지 제가 방송에서 뭐 사적인 대화까지 공개를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니 뭐 그 채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뭐 그 방송 좋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런 문제지. 근데 적어도 제 지금 방송에 와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난 짓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자, 아무튼 뭐 김문수도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했고, 막 이제 헛물들 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 김문수가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 거는 탄핵 그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정광훈이가 김문수를 밀어줬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자 김문수 쪽으로 붙으면서 김문수가 특이하게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김문수가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윤석열 과자 부스레기를 어떻게 운 좋게 주워 먹은 거야. 정광훈이 덕에. 자, 그런데 오늘 어제 쌍권총이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권성동이 윤석열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 윤석열에게 이제 당에 개입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윤석열이 자, 본인은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당에서 알아서 잘해라.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 어제 바로 권성동과 권영세가. 그런데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를 오늘 보여주는 재밌는 또 기사가 났습니다. 자, 관저서 나경원 만나 어려운 시기에 역할 고맙다. 오늘 나경원을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이 불렀어요. 이게 나경원이 찾아갔다라면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경원이 윤석열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지고 차담을 나눴다. 자, 그런데 이거 누가 하자고 그랬냐? 자, 1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차담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제안에 성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격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 윤석열이 어제 권성동하고 권영세한테 사기친 거죠. 지금 이제 사기친 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대선이나 당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나경원을 불러다가 나경원이가 윤석열 표를 어떻게 끌어보려고 본인이 찾아간 게 아니고 윤석열이 불렀다는 거야. 윤석열이 부른 거예요, 저거는. 그 나경원을 불러갖고 고생 많았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은을 준 거지, 나경원한테. 자, 윤석열은 나경원이야. 나경원을 거의 낙점하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저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윤석열이, 자, 급해가지고, 어제 권성동, 권영세가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을 바로 불러다가 고생 많았다라고 격려를 한 거는, 자, 나경원이야, 나는. 왜 나경원을 찍었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윤석열은 나경원이야. 요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던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야, 이게 중요합니다. 예, 아까 이제, 정광훈, 빤스 부대하고, 그 다음에 섭섭이 부대하고, 뭐, 싸움이 붙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섭섭이 부대는 이제 소년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교회가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 전환길이 이제, 그죠? 그 얼굴마담으로 움직이면서, 지난 그 탄핵 정국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돈을 뜯었어요. 예. 근데 바로 이 섭섭이 집회에 나경원이 가장 열심히 갔어. 그리고 나경원의 메시지는 보세요. 지금도 민주당에 뭐 욕을 하고 있고 헌재를 비난하고 있어. 나경원은. 다른 지금 대선 후보들은 자, 탄핵을 수용하고 그죠? 탄핵 헌재 결과를 다 지금 승복을 했어. 김문수도 비난을 하지만은 대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헌재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승복을 하니까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경원은 지금까지도 승복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경원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자, 이 아스팔트 부대에서 섭섭이들의 손을 들어준 거야, 지금. 그죠? 소년보 쪽에 손을 들어준 거다. 요쪽으로 무게중심을 확, 쏠리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형국이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세계로 교회가,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얘기예요. 세계로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세력이 아니냐, 라는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윤석열이 신천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천지 간부가 CBS에 폭로를 했던 그 기사, 그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나시죠? CBS에 신천지 간부랑 인터뷰를 해서 신천지에서 오도를 내려가지고 각 지부에 뭐 지파에 오도를 내려가지고 각 간부들한테 오도를 내려서 절반 이상 당원 가입을 시켜라 라는 오도를 대선 때 내렸고, 이만희가 윤석열에게 빚이 많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윤석열은 애초부터 신천지 쪽과 연관이 있었어. 근데 신천지 쪽으로 추정이 되는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가 섭섭이 부대를 이끌면서 정광훈이하고 아스팔트를 둘로 갈라놨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정광훈 쪽이 아니고 소년보 쪽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이거예요. 나경원을 밀어주는 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문수나 뭐 홍준표나 지금 김칫국 마시면서 선거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제 그 김건희가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요즘에 저기로 도나봐요. 뭐 찌라시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나 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카드라고 보여. 제가 볼 때는 그냥 웃자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럴 생각도 있는 사람이 이건 맞아요, 김건희가. 근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지.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윤석열이 언제 재구속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또 김건희도 곧 소환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를 곧 소환을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언제 검찰에 끌려가고 조사를 받고 또 감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김건희가 출마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나름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해낸 게 나경원 아닌가 지금. 그래서 나경원을 윤석열의 원픽으로 내세워서 자, 막부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요. 그리고 요 뒤에는 나경원과 윤석열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는 소년보 세계로 교회, 신천지, 그죠? 이들의 배후에는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뭐 나경원인지 아닌지는 요 오늘 오찬 차담을 한 걸 가지고 그 나경원을 윤석열이 찍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하나 제가 느껴지는 건 윤석열은 결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을 해서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분열 양상은 더욱 격화되지 않겠냐. 특히 검찰을 지금 등에 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가 정면 충돌을 하는, 즉 나경원과 한동훈이 정면 충돌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김문수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윤석열이 공공연하게 나경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는 금방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원래 자기 자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자기 자산이 없고 그냥 반사체야. 윤석열의 반사체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틀어서 나경원을 비추는 순간 김문수는 빚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김문수는 뭐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오세훈은 검찰에서 정리를 해주고, 김문수는 윤석열이 틀어만 주면 바로 그냥 찌그러질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나경원과 한동훈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 윤석열이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관여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더 나락으로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오늘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윤 파면 이후 첫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 68.6%가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이 자숙해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윤석열은 자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면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재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요,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52.2%, 수용 못하겠다가 48.8%니까 만만치 않죠, 아직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요 여론조사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52대 44니까 지금 뭐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그러니까 프레임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선 프레임 여론조사를 하면 대략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7, 8% 앞서고도 있는 거지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김문수 18.6, 유승민 14.4, 한동훈 10, 홍준표 9, 안철수 6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면 유승민이 2등이죠. 역선택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요 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김문수가 40% 이상 나올 거예요. 40% 이상 나올 거다. 이렇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48.9%로 압도적이고, 김부겸, 뭐 김동연 이런 순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68.2%가 6%가 대선 때 윤석열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윤석열이 안 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68.6% 당연히 윤석열이 개입하면 안 되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대선에 개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20.6%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 20.6%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48.8%인데 절반 가까이 돼요. 절반 가까이.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이야.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은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면
윤석열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 20.6%는 진짜 뭐 콘크리트도 아니고 저거는 다이아몬드 지지층. 어? 완전 정신 나간 사람. 거의 외구라고 보면 돼요, 저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핏줄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사람이 20% 정도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 20%는 파면이 억울하니까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잖아. 그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는 얘기고,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절반이 되는 거예요. 절반이 넘으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찍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거다, 국민의힘에. 그럼 결국은 뭐 나경원을 찍을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예, 나경원을 찍으면 나경원이 대선 후보 된다. 물론 이제 반이 또 있어요. 예, 그 한동훈 또 지지를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선택도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예, 윤석열이 지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까 뭐 김건희 출마설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출마를 해도 대선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상황이 이제 뭐 김건희 출마설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봐. 예, 저 20.6%는 무조건 찍는 거야, 그냥. 그리고 김건희가 출마를 해도 20.6%가 김건희한테 찍어요. 김건희가 대선 후보 된다니까. 뭐 그러면 우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완전 땡큐지.